꿈, 뭐 사랑, 관계, 삶 자체에 대한 고민 누구나 하잖아요. 다시 할까? 아니 어떡해. 다시 그래. 그리고 또 신지님. 안녕하세요. 작업 책방 씀의 6월 첫 번째 책방 로그를 시작하겠습니다. 6월의 가장 큰 근황은 바로 작가의 책상 전시인데요. 매달 해왔지만 이달이 가장 특별한 이유는 바로 미아 언니의 책으로 전시가 꾸려지기 때문이죠. 저희가 계속 오픈하고 나서 꾸준히 출간 작업을 하고 저는 종종 책상 전시도 참여해 봤는데 언니는 계속 이제 열심히 글 쓰고 판매는 했지만 전시에 이제 주인공이 되긴 처음이에요. 그래서 혼자 네. 이걸 그저께 설치를 하는데 감회가 남달랐나요? 뭔가 다르더라. 그치.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와 진짜 조금 달랐던 것 같아. 어. 다른 작가님들이 설치하는 걸 많이 지켜봤지만 내 거를 이제 하나하나 내가 이렇게 캡션도 달고 배치도 하고 하는 게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떤 책인지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 전시는 영화 컨셉으로 꾸몄는데요. 제가 운영했던 영화 책방 35mm에서 진열되어 있던 소품들을 조금 한 켠에 재현을 해놨고 제가 남편이랑 같이 쓰고 찍은 영화 셰익스피어 컴퍼니라는 영화 DVD나 그 관련 굿즈들 또 진열을 해뒀고 또 영화 관련 서적 당연히 있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뭐 지브리 이런 관련 굿즈들도 좀 전시를 해뒀고 엔딩까지 천천히가 왓챠에서 사연을 받아서 그 고민 사연에 맞는 25편의 처방 편지를 영화로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 안에 들어가 있는 영화들의 포스터로 또 이렇게 전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좀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내가 본 영화인데 할 수도 있고 맞아. 나도 이 영화 좋아하는데 하는 그런 굿즈들도 아니면 관련 책도 보실 수 있어서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영화가 어떤 사람한테 어떤 치유가 될 수 있는지를 이제 작가님의 언어로 쓴 책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비교해보고 겹쳐보면서 읽어도 너무 큰 재미가 있을 것 같고. 네, 이 영화가 어떤 고민에 쓰였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유추하면서 책도 좀 살펴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작업이 이 책의 가장 큰 핵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엔딩까지 천천히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표지를 좀 보여드려야 하지 않았나. 네. 이렇게 너무 이쁜 레몬 바탕에 약간 라일락 빛깔의 포인트가 들어간 책입니다. 추천사를 얘기 안 사적인 했었지. 서점에 정재 대표님이 써주셨어요. 네. 저한테 미화리라고 처음으로 넌 영화 처방사 미화리다 이렇게 임명해준 사람이기도 하고 제가 사적인 서점에서 계속 영화 처방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책 처방사인 지혜님한테 받는 게 너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추천사를 받았고요. 되게 마음에 드는 문장은 네. 책과 영화, 드라마에 기대어 한 시절을 건너가 본 사람은 안다. 나를 붙잡고 살리고 구하는 이야기의 힘을. 미화리는 내가 아는 사람들 중 이야기의 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자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이야기를 꺼내 쓸 줄 아는 사람이다. 제가 프로필에 여전히 이야기의 힘을 믿고 있다 라고 항상 써놓는데 이런 문장을 받아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저는 항상 잘하시고. 이야기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문장을 받아서 너무 기뻤고 저처럼 영화나 책 이런 거에 기대어 본 경험이 있다면 한 번쯤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민이 총 25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꿈에 대한 거, 일, 직업에 대한 거, 또 나 자신을 좀 어떻게 돌보면 좋을지, 뭐 가족에게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이런 고민도 있고, 뭐 인간관계가 불필요하다고 느껴져요 이런 인간관계 고민도 많이들 하시잖아요. 이 중에 하나쯤 내 고민은 있겠지. 이런 느낌의 고민들이 좀 정리가 돼 있어서. 그래서 제 이야기를 이제 에세이니까 조금 꺼내 놓으면서 제가 다 경험해보지 못한 고민들도 있으니까 그 고민을 했던 영화 속 주인공의 이야기를 같이 소개하면서 좀 쓴 거라서 미화리보다는 영화 속 주인공이랑 친구가 되는 그런 느낌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진정한 사랑이 하고 싶어요도 있고 힘들 때마다 죽고 싶어요 이런 죽음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꿈, 뭐 사랑, 관계, 삶 자체에 대한 고민 누구나 하잖아요. 맞아요. 25가지 중에 하나 정도는 내 고민일 수 있다. 있고, 그리고 주변에 요즘 막 고민 상담을 했던 친구가 있다면 아, 그 고민 이 영화가 처방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선물하기에도 너무 좋은 책 같고, 이 에세이마다 구성이 되게 독특해요. 그래서 처방 편지 이후에는 진짜 이 미화리로서 하고 싶은 말이 PS로 이렇게 쿠키 네, 영상처럼 이렇게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또 되게 이 책의 저는 묘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PS를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원래 좀 글 자체를 담담하게 쓰는 편이잖아요. 네. 막 위로를 막 잔뜩 막 적셔주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 좀 덤덤하게 본문을 쓰고 하지만 다정함도 필요하잖아요. 어쨌든 위로를 건네야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PS에 모아서 그런지 PS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전 연재 때 네. 좀 반응이 왔었습니다. 거기까지 읽어야 이 처방 편지가 완성되니까 같이 천천히 읽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토크를 또 네. 씀에서 하죠. 뭐 차차 행사가 들어오면 그거는 인스타그램으로 공지를 하겠지만 일단 책방 로그에서는 씀에서 하는 행사를 일단 우선적으로 알리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일찍 예정돼 있는 행사잖아요, 이거는. 네네네. 엔딩까지 천천히 북토크는 6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씀에서 열리니까요. 또 공지 보시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6월의 근황들을 좀 차례차례 말씀드리면, 오랜만에 생일 책방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6월 8일, 9일 이틀에 걸쳐서 제로베이스원의 성한비님 생일 책방을 열게 됐는데요. 제로즈 분들이 많이 와주시면은 좀 재밌는 행사가 될 것 같고, 책을 열심히 또 읽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또 오랜만에 스타의 책을 소개하는 그런 재미가 씀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이젠 6월의 시작이 약간 엔딩까지 천천히 전시였으면, 마지막은 서울국제도서전 소식이 있어요. 작년에도 저희가 도서전 갔다 와서 책 하울링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부스를 대여해서 참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개막식부터 네. 끝나는 일요일까지 부스를 계속 지킬 예정이라서 도서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도서전만 가면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많이 사. 읽나? 할 정도로 놀라운데, 그때 오다 가다가 들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인스타에도 지도 올릴 거라서 맞아요. 그거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저랑 이제 혜은 새 책 사인회도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또 씀이 사랑하는 신지님, 연지님, 고수리 작가님 이렇게 세 분의 이런 사인 행사들도 예정돼 있으니까요. 그 스케줄도 같이 체크하셨다가 놀러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또 지난 몇 주간 읽은 책들을 차례대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은 책은 문보영 시인의 에세이 삶의 반대편에 들판이 있다면입니다. 이 책은 문보영 시인이 작년에 3개월 동안 미국 중서부에 위치한 아이오와주에서 진행하는 아이오와 문학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쓴 일기들을 모은 에세이예요. 사실 문보영 시인님은 일기 장인으로 또 유명한 사람 중 한 명이잖아요. 이 책에는 그래서 아이오와 문학 프로그램과 그곳에서의 일상이 어떻게 좀 진행되는지 시인의 굉장히 독특하고 창의적인 어떤 시선, 생각들로 채워져 있는데요. 근데 읽으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 책 전반에 걸쳐서 시인이 자신을 한국인 작가로 인식하게 되는 그 과정이었거든요.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이 아무래도 외국에서 다른 작가들이 모이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동료 작가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이제 모국을 떠나서 새로운 나라에 정착해서 그 나라의 언어로 작품 활동을 이어가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같이 약간 떠난 후에야 약간 자신의 뿌리를 들여다보고 작가로서, 그 또 한 명의 여러 정체성을 가진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말들의 어떤 바운더리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하나의 사안을 갖고서도 두 개의 좀 생각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동료들을 보면서 문보영 시인이 자신의 삶을 좀 다양한 각도로 보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졌고, 에세이를 계속 따라 읽다 보면은 그녀가 스스로 느꼈던 삶이 되게 납작했다면 그거에 하나하나씩 이렇게 입체적으로 다시 재조립되는 그런 에세이 하나하나가 건축하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너무 생생하고 재미있었어요. 그게 약간 시를 짓는 느낌처럼도 들었고, 한 편 한 편의 에세이가.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거는 또 문보영 시인이 동료들과 완벽하지 않은 영어로, 그러나 오히려 나의 작품과 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받는다는 순간이 드는 그런 대화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런 예측하지 못한 소통에서 오는 공감과 위로가 이 책의 많은 아름다움을 좀 차지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그 문학 프로그램의 가장 큰 바이럴 같았어요. 약간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많은 문학인들이 모인 자리다 보니까 워크숍 하나하나가 작품을 창작하고 낭독하는 그 일련의 과정 자체가 다 약간 예술적으로 느껴져서 그런 풍경을 감상하는 재미도 좀 있었습니다. 막 끝으로 이 책의 제목이 진짜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네.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 궁금하기도 했고, 근데 실제로 이 상주하셨던 호텔과 반대편에 들판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생필품이나 서점처럼 내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 도시로 향하는 곳과 정반대의 곳에 들판이 있는 걸 보면서 시인이 삶의 반이어는 들판이구나. 그럼 나는 삶보다 들판을 더 많이 걸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판을 한참 걷고 돌아온 뒤에 내가 삶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런 시간을 이렇게 쓴 책이어서 같이 끝까지 읽고 나면 그 산책길에 동행한 것 같은, 들판을 걷다 온 것 같은, 또 나의 들판은 어디에 있을까, 이런 것도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멋진 일기였습니다. 김영화 기자님의 미래를 먼저 경험했습니다입니다. 이 책은 2021년에 아프간에서 한국으로 구조된 아프간 특별 기여자라고 불리는 난민들이 울산에서 어떻게 정착했는지를 울산 동구 주민들의 시점에서 좀 쓰인 책이에요. 갑작스럽게 난민 이웃을 맞이해야 했던 그 울산 동구 주민들은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반대를 했고 또 환대를 했다면 어떤 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 난민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그런 대책을 마련했는지를 1년이 지난 이후의 시점에서 다시 취재를 해서 쓴 책이거든요. 2021년에 아프간에 주둔하던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다시 탈레반이 아프간을 집권하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한국인들이랑 또 미군이랑 같이 일하던 아프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탈레반한테 좀 부역자로 몰려서 처형당할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하는데 그 한국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일했던 동료잖아. 네네. 그래서 미라클 작전이라는 걸 수행해서 400여 명을 구조를 합니다. 그때 구조된 난민들 중에 157명이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 임직원 사택 아파트에 정착을 하게 돼요. 이때 가장 도움을 많이 주셨던 분이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일하시는 외국인 노동자 관리하는 팀에 계신 책임님이신데요. 이분이 좀 아프간의 아버지라고도 불리시면서 이 뭐 아파트도 마련해 주시고 근데 이분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예전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면 일자리를 뺏긴다. 그래서 되게 사람들이 싫어했었는데 요즘에는 노동 강도가 센 일은 청년들도 좀 기피하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가 채워야만 하고 그럴 경우에 외국인 노동자 10명이 들어오면 90명이 오히려 일자리를 지킨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즘은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뭐 조선소 다 망한다. 그러니까 그 강도 높은 일을 다 해주니까 그에 맞춰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도 개선이 돼야 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관리를 잘 해주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그 난민의 부모의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서부초등학교에 28명이 한 번에 배정이 되면서 이제 학부모들의 반대가 시작이 됩니다. 노키 교육감님, 지금은 고인이 되신 그분께서 우리는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게 울산 교육의 비전이다 하시면서 학부모들을 한 명 한 명 다 설득을 시켰고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아이들이 한국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한국어 교사가 뭐 더 필요하다든지 또 한국 문화를 같이 배워야 새로운 한다든지 커리큘럼도 만들어야 되고 그때 필요한 물적 지원도 다 해주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잘 이렇게 융화될 수 있도록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분인데요. 그 당시에 교육감님이 그 첫 등교날 그 아파간 아이 손을 잡고 맨 앞에서 등교하던 사진이 되게 이슈가 됐었거든요. 저도 그 사진은 너무 저한테 남아있어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의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책으로 보는 게 되게 의미 있었고
이 책에서 강조하는 내용은 난민을 수용하는 단계가 흡수, 그러니까 동화 정책이 아니라 쌍방향이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난민들이 한국 문화, 한국어만을 배워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들의 문화를 같이 쌍방향으로 배워야지만 이게 적절한 다문화주의가 될 수 있다. 상호 인정을 해야만 한다. 하긴 다문화의 말이 그 자체네요. 여러 가지 문화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무슬림 문화를 또 배워야 하고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제가 읽은 책은 로라 콜먼의 나와 퓨마의 나날들입니다. 인생 책을 꼽아본 적이 없지만 앞으로 누군가 물어보면 이거를 말해도 괜찮겠다 싶을 만큼 감동이 저한테 엄청 컸던 책이에요. 이 책은 현재 이제 작가이자 환경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로라 콜먼이 인생에서 우연히 만난 한 마리의 퓨마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뀌어나는지 그걸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회고하는 회고록입니다. 20대 때는 이제 미술학 박사 학위까지 받고 이제 사회가 요구하는 삶을 살고자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게 번번이 실패하거든요. 그 치열한 경쟁과 적응에 자기가 너무 맞지 않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하지만 어쨌든 계속 삶을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 어떻게든 나를 끼워 맞춰 보려고 여행도 떠났다가 마음도 다잡았다가 하는 그런 젊은 날의 시행착오가 있는데 그럼에도 계속 이렇게 부유하는 거죠. 내 삶에서 이렇게 정착하지 못하고. 그러던 와중에 볼리비아 동물복지 자선단체 홍보물을 발견해요. 근데 거기에 아주 명랑하고 유쾌해 보이는 원숭이한테 홀려가지고 거기를 한번 들어가 봅니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배낭여행 중에. 이제 이런 곳을 통틀어서 생추어리라고 부르는데 그 구역 중 하나인 파르케에 입성을 해요. 그래서 일단 한 달 정도 단기 봉사자로 일하기로 결심하는데 거기서는 기본적으로 2주를 머물면 새들과 원숭이를 돌볼 수 있고 한 달 정도 되면 이런 퓨마 같은 포유류를 돌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라 콜먼이 퓨마한테 매료된 거야. 약간 맛보기로 봤던 퓨마한테 매료가 돼서 얘랑 내가 조금 더 시간을 보내려면 한 달 정도는 이 끔찍한 상황을 감내해야 되는구나 하고 결정을 이제 내린 거죠. 한 달 정도는 얘랑 함께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점점 그 친구를 돌보면서 이상하게 이 와이라라는 친구거든요. 퓨마가 얘한테 인정받고 싶고 얘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지고 그리고 마치 이 와이라가 나와 닮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 퓨마는 이 생추어리에 있는 다른 어떤 퓨마보다도 가장 예민하고 은둔적인 성향이고 봉사자들과 친하게 못 지내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영국 사회 속에서 자신 같았던 거야, 얘를. 그래서 얘랑 잘 지내보고 싶은 것이 곧 나와도 잘 지내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동화도 아니고 너무나도 위험한 날들이 반복되고 있지만 그래도 노력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이 사람은 처음이었던 거야. 이 자기 삶에서. 여기에서 처음 그런 감정을 느껴봤기 때문에 좀 충실하고 싶었겠죠. 사실 읽다 보면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경험해보지 못한 감동이기 때문에. 근데 그녀가 아주 치열하게 써내려고 한 이 시절의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영화처럼 저한테 들리긴 하지만 그래서 오는 좀 감동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퓨마와 인간이다 보니까 서로 다른 종이다 보니까 믿음이 쌓였다고 생각하지만 금방 그 믿음이 배반당하는 상황도 맞닥뜨리고 근데 로라는 얘기해요. 속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그래도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공생하기 위한 노력을 나도 하고 있지만 얘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이 날들을 보내가는데 너무 벅찬 얘기이기도 하고 어쨌든 이 너무 작은 인간과 너무 큰 퓨마를 둘러싼 이 세계의 무자비한 부분들도 있어요. 계속 벌목도 이뤄지고 점점 기후 위기도 심해지고 이 생추어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점점점 더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그것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여러 사람들의 일화도 같이 담겨 있고 현재 이 작가는 그래서 어떻게 지내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에서 본인의 그런 미술학 박사 전공을 살려서 환경운동을 하는 갤러리를 오픈하고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여기에 조금 더 이 파르케에 조금 더 머물 수 있게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생활을 지금 병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스템의 최근 뉴스는 비교적 언제든 떠날 수 있는 봉사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 스태프 같은 분들이 상주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이 좀 되었다고 해요. 어떤 금전적으로든 이런 시스템적으로든 어떤 열악한 좀 지구 환경 속에서도 되게
비극으로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이 동물들과 삶을 최대치의 행복을 이 안에서 누리려고 하는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어서 되게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읽고 나가는데 너무 힘들었지만 읽고 나니까 뭔가 감사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기태 작가님의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입니다. 이 김기태 작가님이 만드는 그 현실 기반의 세계관이 있어요. 아이돌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어떤 연애 프로그램도 맞아. 있고, 근데 그런 게 뭐든지 너무 있음직하게 그려내시는 거예요. 너무 현실 기반이라서 그런지. 그래서 세상 모든 바다라는 작품에서는 세상 모든 바다라는 걸그룹을 만들어내고 또 뭐 로나 우리의 별이라는 작품에서는 로나라는 아이돌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되게 비판적인 시선을 당연히 갖고서 만든. 네네네. 그래서 읽다 보면 웃긴데 약간 기분이 불쾌해. 웃고 있는 내가 너무 재밌고 와 어떻게 이렇게 구현했지 싶은데 약간 좀 불편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뭘 느꼈냐면 이제 소격 효과라는 게 있는데 이게 친숙하고 익숙한 대상을 좀 객관적으로 거리감을 갖고서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화의 경우에는 살인의 추억에서 마지막 장면 송강호가 카메라를 응시하거든요. 그럼 관객들은 이게 그냥 허구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다가 나와 눈을 마주치는 거야, 배우가. 그러니까 그게 좀 이게 실화다. 너네가 이거를 단순히 그냥 소비하기만 하지 말고 비판적으로 느껴라 라는 그런 의도로 그런 소격 효과를 넣는데 이 책 자체가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한테는. 약간 독자한테 계속 뭔가를 건네주는 내 몫을 약간 주는 느낌. 네네네. 소설들이 좀 저랑 있죠. 눈을 계속 마주치는 느낌? 이게 웃기기만 해? 뭐 우리가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도 되게 익숙하고 너무 재밌게만 보고 있지만 그것을 이 작품으로 봤을 때 좀 갑자기 비판적으로 내가 바라봐야 되는구나. 그 지점들을 여기서 좀 느낄 수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 책 자체가 좀 그런 소격 효과를 내려고 하신 게 아닌가? 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느꼈습니다. 작가님 자체가 K-팝이나 그런 걸 좋아하는 거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의 그 보관함이 너무 궁금해지고 콘텐츠 보관함들. 플레이리스트도 90년대 노래들로 좀 같이 이야기 나누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너무 막힘없이 술술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친근감도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새로 등장한 소설가이기도 하잖아요. 첫 소설집이기도 하고 그 같이 이 작가의 초기 작품들을 함께 따라 읽어가면서 계속 같이 갈 수 있는 작가 한 명을 아는 것도 되게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달의 신간을 추천해 보겠습니다. 구구 혜인님이 쓴 작업자의 사전입니다. 약간 기시감이 있죠. 몇 달 전에 책방로그에서도 추천했던 책인데 저희가 언리밋 에디션 가서 구입해온 책을 그때 소개해드렸었는데 맞아요. 그 책의 확장판으로 유유히 출판사에서 출간이 되었습니다. 네, 너무 멋지고 근사한 물성으로 다시 출간이 되어서 반갑고 여기 띠지에도 그 얼림이 화제의 책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셨는데 그때에 비해서 이제 50개의 단어가 훨씬 더 추가되었다고 해서 어떤 단어들로 또 작업자 일하는 사람의 이런 시간들을 좀 헤아려 봤을까 그게 궁금해지는 책이에요. 이 책은 구구와 혜인님이라는 두 작업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 용어들을 각자만의 해석과 좀 시선, 경험들을 녹여서 풀어낸 거죠. 네네. 마치 정말 사전처럼 자신들만의 정의를 쓴 책이에요. 그래서 한 단어마다 두 명의 정의가 이렇게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갖고 이 두 분은 이렇게 해석했구나. 그 비교하는 재미가 크고 그리고 저희가 실제 작업을 구성하는 용어들 이라고 생각하는 범주 바깥의 언어들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뭐 기절잠 이거는 사실 일하는 언어는 아니고 일하는 노동자가 겪는 고통의 언어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석함으로써 약간 우리한테 좀 위로 카타르시스 같은 것도 주기도 하고 어떤 단어에 대해서는 구구님은 좀 희망적으로 썼다. 근데 혜인님은 완전 비관적으로 쓰기도 하고 맞아. 근데 내가 그 평소에 그 단어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느꼈다면 그게 너무 공감이 가는 거지. 그리고 이전 책이랑 또 다른 점이
2편씩 에세이가 맞아요. 실려 있어요. 구구님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아르바이트를 어떤 걸 했고 그때 어떤 부당함을 겪었는지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의 좀 역사적인 것들을 쓰시기도 했고 혜인님은 자신의 그 의료보험 있잖아요. 네. 지역 가입자일 때랑 맞아. 뭐 직장 가입자일 때랑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걸 네. 표로 이렇게 재밌다. 이렇게 표를 아예 엑셀로 넣어주시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에세이 읽는 것도 좀 별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추천사도 굉장히 근사한데 저희와 이제 작가의 책상 전시 함께해도 이서수 작가님 추천사가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첫 줄만 읽어드리면 우리에겐 우리의 노동을 설명해줄 핏한 사전이 필요하다. 너무 이 책에 알맞은 설명과 추천 같아가지고 이 한 줄만으로도 이 책을 좀 집어들기에 너무 적합한 우리들이지 않나. 자신이 어떤 작업을 하고 있다면 100% 공감할 만한 책이기 때문에 한 권 소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과 관련된 행사도 쓰면서 예정돼 있는데요. 6월 20일 목요일 저녁 7시 반에 작업자의 사전 워크숍이 한 번 더 열립니다. 그때 오셔서 내 노동이 어떤 식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지 나의 어떤 노동 근황도 나눌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떤 우리가 언어로 우리의 시간을 좀 겪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는 되게 의미 있는 자리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씀 인스타그램에서 모집 중에 있으니까요. 유튜브 보시고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2월 첫 번째 책방 로그를 마치고 저희는 도서전 브이로그 도서전 브이로그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